자, 지금부터 중요한 꿀팁 들어갑니다. 바닥면에서 맛을 끌어올려줄 거예요. 비주얼 진짜 끝내주죠. 김치 넣어 만든 두부조림 정말 맛있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두부조림 준비해봤는데요. 두부조림 하면 정말 사시사철 집에서 자주 해먹는 요리입니다. 왜냐하면 가격도 저렴하고 또 먹었을 때 굉장히 든든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여지껏 두부조림을 했다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셨나요? 기름에 부치고 양념장 끼얹고 물 붓고 끓여서 두부조림 만드셨죠? 네, 비룡도 그렇게 해서 두부조림 자주 해서 먹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먹었던 두부조림에 김치만 딱 넣어서 두부조림 해서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맛있게 먹었던 김치 두부조림 알려드려 볼게요. 자, 오늘 두부는 손두부 500g 준비해봤고요. 두부를 구매하시기 전에는 한번 툭툭 쳐서 부침두부용으로 좀 적합한지 조금 탄력이 있는지 판단하신 후에 구매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부조림 하실 때 많은 분들께서 너무 크다 그래서 잘게 서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 두부조림은 두부를 너무 작게 썰면은요, 접시에 플레이팅 하거나 프라이팬에 그냥 올려두었을 때 볼품이 굉장히 없거든요. 그래서 크기를 저처럼 크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부를 만들 땐 뭐가 들어가요? 두부가 단단해지라고 응고제가 들어가요. 간수를 또 빼줘야만 더 탄력 있고 더 고소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키친타올 위에 두부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면서요, 이 두부에 있는 간수를 빼줄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 집에 꽃소금 있으시죠? 꽃소금을 한 꼬집만 잡고요, 위에서 솔솔 그어가며 뿌려주세요. 양쪽 면 할 필요 없이 한쪽 면만 살짝 소금 쳐주시면 되고요. 소금 말고도 요것도 해주셔야 해요. 바로 집에 있는 순후추. 입자가 너무 큰 후추는 먹었을 때 후추향이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요, 이렇게 고운 후추를 톡톡톡 해서 살짝 뿌려주시면 완성되고 먹었을 때도 더 고소하고 더 맛있어요. 자, 두부조림 하실 때 김치 한 줌만 꼭 넣어보세요. 정말 맛이 고급스러워지니까요. 자, 그러면 김치가 익은 김치지요. 자, 그러면 이 김치에 신맛이 조금 있겠죠. 신맛이 두부김치에 너무 들어가면 또 너무 별로겠죠. 자, 그래서 신맛을 최대한 없애줄 겁니다. 어떻게 없애주냐? 바로 김치를 쫙 펼쳐주세요. 그리고는 젓가락 숟가락을 이용해서 김치 묻어있는 김치소를 싹싹 긁어주세요. 왜냐하면 김치가 익어가면서 양념 그리고 요 묻어있는 김치소에 신맛이 같이 함께 있거든요. 요것만 없애주면 신맛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자, 김치는 볶음밥용으로 잘게 다져주세요. 평소 두부조림 할 때 넣는 채소들 저도 그대로 넣어 볼 텐데요. 대파, 양파 반 개, 그리고 청양고추 한 개만 준비해 주세요. 청양고추는요, 꼭지만 똑 따주신 뒤에 고추를 가르고 개수대에 가서 흐르는 물에 요 고추씨를 깨끗이 씻어줄 거예요. 요렇게요. 자, 그리고는 이렇게 펼쳐서 잘게 썰어 준비해 주시고요. 대파 반 개는요, 반으로 갈라주세요. 왜냐면 이 대파 안에 있는 맛을 최대한 빠르게 빼내주기 위해서 반으로 갈라준 건데요. 자, 보통 많은 분들이 두부조림 하실 때 대파도 청양고추처럼 송송 써시는데요, 입안에 조금 더 품이 있고 좀 고급스럽게 느낌 나게요, 대파를 조금 큼직하게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양파 아주 얇은 슬라이스 썰어서 두부 위에 끼얹고 양념 얹고 하시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양파를 살짝 큼지막하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썬 양파 이따가 어떻게 먹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끝으로 맛있는 양념장만 만들어 주시면 두부조림 바로 시작인데요. 제가 오늘 황금 비율 알려드려 볼 테니까 양념 꼭 적어서 또는 댓글에 보셔서 따라해 보세요. 두부조림 하실 때요, 양조간장으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양조간장 하지 마세요. 양조간장으로 하지 마시고요, 진간장으로 꼭 해보세요. 진간장 2큰술 넣어주시고요. 고춧가루 3큰술 넣어주세요. 자, 간장과 고춧가루가 두부조림 양념 베이스의 가장 기본이에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열에 의해서 끓이는 두부조림은요, 올리고당이 아닌 물엿이 들어가야 하는데 2큰술만 넣어주세요. 설탕 빼고 고급스러운 맛을 내기 위해서 매실액 1큰술 넣어주고요. 고급스러운 요리할 때 꼭 사용하는 미림 1큰술도 넣어주세요. 끝으로 다진 마늘 1큰술만 넣어주면 맛있는 두부조림 양념장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정말 쉽지요? 이렇게만 해줘도 맛있는 두부조림 양념장 끝이에요.
자, 지금부터 중요한 꿀팁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두부조림 하실 때 앞뒤로 노릇노릇 붙이시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처럼 한쪽 면만 붙여주시는 거예요. 식용유 2큰술 둘러주세요. 자, 이렇게 기름이 달궈지면 두부를 바로 올리지 마세요. 바로 양파 먼저 볶아주는 겁니다. 양파를 낱개로 하나하나 띄어내어서 꼭 볶아주시고요. 이렇게 양파가 큼지막하게 들어가야 완성되었을 때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아니, 비롱님 왜 이렇게 해주는 건가요? 네, 바로 기름으로 양파를 코팅해줘서 양파를 더욱 맛있고 먹었을 때 더 달게끔 만들어주고요. 양파팬 바닥면에 눌러붙게 해서 맛있는 두부조림, 이따 물을 넣고 한번 졸일 거잖아요. 바닥면에서 맛을 끌어올려줄 거예요. 자, 이제 준비한 두부 팬 위에 하나씩 올려주시고요. 양파는 두부 위로 올라올 거예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어요. 두부 바닥면 한쪽 면만 붙여달라고요. 자, 위에 대파 올리고 김치도 올려주시고요. 이야, 비주얼 진짜 끝내주죠. 그리고 온 양념장에 청양고추 모두 넣어서 양념장에 매콤함을 더해주시고요. 사이사이 양념장을 올려주세요. 이제는 물 1컵 넣어주세요. 3분간 끓여주세요. 자, 지금까지 두부조림 만드는 과정을 보시면서 순서 기억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만 느끼셨을 텐데요. 제 입장에선 그냥 요리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2가지를 해준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두부 바닥면을 노릇노릇하게 붙임으로써 두부의 으깨짐을 최소화해줬고요. 자, 두 번째는 두부를 붙인 팬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바닥에 눌러있는 디글레이징 방식 맛을 끌어올려주고 그 나온 맛있는 기름으로 우리가 추가로 넣어준 김치까지 지져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김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3분이 지나면 불을 가장 약불로 두시고요. 맛있는 들기름 1큰술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젠 수분을 다 날리지 않기 위해서 뚜껑을 꼭 닫아주시고요. 이대로 2분간 끓여주세요. 다음에 만들 두부조림 김치 넣어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두부조림에 김치만 넣어도요, 색감도 맛도 비주얼도 최고인 김치 두부조림 완성입니다. 정말 맛있겠죠? 바닥면만 붙여주면은요, 두부의 으깨짐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이렇게 위에는 부드럽고 바닥면은 힘있게 잡아주는 그런 두부조림이 되는 거예요. 쫀득쫀득하고 반대쪽은 굉장히 소프트하고 부드럽겠죠? 너무 맛있어요. 자, 오늘 함께 넣어본 이어김치도 들기름 그리고 두부가 식물을 먹고 두부에서 맛있는 맛이 나오고 나온 기름을 통해서 지져진 김치예요. 여러분 정말 안 해드실 거예요. 후회하게 되실 거예요. 너무 맛있거든요. 맛있게 지져진 김치 그리고 양파, 대파까지 올려서요, 집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다고요. 말하고 싶은데 너무 맛있어서 말이 안 나와. 저 눈에 눈물 살짝 맺힌 거 카메라에 안 나오죠? 진짜 저 먹고 지금 감격 받았어요. 여러분들 또는 여러분들 주변에 두부조림 할 때 김치 넣는 거 보신 적 없으실 텐데요. 시청자분들 꼭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최소 올해 두부조림은 무조건 김치 넣게 되실 거니까요. 양파도 큼지막하게. 이게 꽉 찬 느낌 너무 좋아요. 어릴 때부터 너무 맛있는 음식 그리고 또 항상 푸짐하게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먹다 보니까 3살 버릇 35까지 왔습니다. 사실 너무 맛있어서 잘 먹는 거라고요. 먹고 또 먹으면 끝! 난 요리가 좋아요. 너무 좋아서